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대출을 부부가 공유하게 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한 혼자 찾아봐도 없던 해결 방법이 부부가 같이 알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대출은 꼭 부부가 같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로 부부가 같이 대출 공유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사례를 들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분은 현재 개인 사업자예요. 제조업 운영하시고 현재 15년 정도 운영하셨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이 7,800, 그리고 정부지원자금 있죠.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코로나 자금으로 해서 6,500, 그리고 은행에 1,280. 여기까지는 그나마 저금리니까 나쁘진 않은데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캐피탈, 저축은행, 이 저축은행 또 차량담보네요. 그리고 카드론 2건 890, 280. 현금 서비스는 3건 240, 200, 150. 현금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10중 8구 돌려막기라고 했죠. 돌려막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점수가 많이 하락한다고 했죠. 이분 신용점수는 라이스 675점, KCB 578점. 고객님께서 대출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 금액도 너무 많아서 죽겠다. 이거 좀 통합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거나 해가지고 납입 금액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1차적으로 이분 신용 점수만 봐도 안타깝지만 이분은 적용 가능한 상품이 없어요. 이 정도의 신용 점수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설사 신용 점수가 이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도 대출 보세요.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론 2건에 현금 서비스 3건 돌려막기. 적용 가능한 상품이 없어요, 이런 분은. 그러면은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은행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는 한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확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KB 시세 3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3억 6천만 원. 3억 6천인데 은행 대출이 7,800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 시세 대비 대출이 적잖아요. 그러면 후순위로 해가지고 사업자니까 특히 또 사업자금 용도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에 있는 얘네들 전부 다 상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납입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로 해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봐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로 후순위 대부업 지분대출 해가지고 이게 5천만 원이나 또 이용을 하고 계세요. 후순위 대부업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지분대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분대출이라는 것은 곧 이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는 거예요. 공동명의. 그런데 공동명의자한테는 말을 못하고 자기 지분,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5대5죠. 50%. 그 50%에 대해서, 내 지분 50%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부부 공동명의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본인 지분만큼 대출받았다. 배우자가 모른다는 얘기죠. 배우자 몰래 받았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금액이 또 5천만 원이나 돼. 5천만 원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대출을 이용하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1차적으로 뭐 코로나는 뭐네 해가지고 좀 일이 없었다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주식을 하셨답니다. 주식을 하다가 대출 빚을 좀 많이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납입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번 돈은 빚 갚는 데 쓰고, 집에 생활비를 또 갖다 줘야 되잖아. 생활비는 어디서? 또 대출 받아서 생활비 갖다 주고. 이게 바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된 거죠. 원래 제가 항상 월 납입금 줄이라고 했잖아요. 월 납입 금액이 많으면은 생활에 부담이 가요. 생활에 부담이 가니까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납입금 많은데 빚을 또 내니까 납입 금액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힘들어서 또 빚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배우자 몰래 이 대출을 이용을 해버린 거죠. 지분 대출. 이게 좀 타격이 심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후순위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안 되죠. 왜? 대부분의 이 후순위 대부업체 지분 대출은 뭐 근저당 설정을 하는 대부업체도 있지만 가등기를 또 많이 걸어놔요. 더 이상 뭐 대출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무조건 풀어야 돼. 해제를 해야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5천만 원을 상환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알아본다는데. 반드시 이 부부 공동 명의자분의 동의가 필수죠.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야 돼. 이렇게 배우자분한테 얘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이 상품이라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분은, 아니, 집사람이 알게 돼서 동의를 해준다 가정했을 때,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대략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3억 6천에 대한 70%면 이게 2억 5,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출만 해가지고 총 해서 얼마냐면 이게 6,920만 원. 6,920만 원. 그러면은 2억 5천. 그럼 7,800밖에 안 되니까 6,900 해봤자 7천 잡고 1억 4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돼. 7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는 드렸죠. 일단 제가 봤을 때, 또 얘도 있구나. 5천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2억 정도 되네요. 2억 정도. 그래도 충분하죠. 2억 5천, 70%가 2억 5천 2백이면 뭐 70%는 웬만해서는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사모님이 알게 되더라도, 사모님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도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돼. 이걸 먼저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를 이용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이 대부업체 후순위가 있는데, 이제 이건 본인이 어디서 돈을 융통을 좀 하셔야 돼. 잠깐 뭐 며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넉넉하게 잡았어요. 한 달 정도 쓰고 갚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융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 나 돈 융통할 데가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하셔버리면
이제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현재 브릿지론을 취급을 못하고 있는데, 브릿지론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거기를 이용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일이 더 커져요. 왜? 거기는 무조건 선순위예요. 사업적 의도. 이걸 상환해야 되고, 이것도 상환해야 돼. 이것까지. 그리고 선순위로 들어가거든요. 사업자금 용도로.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가계자금 용도보다는 이자가 더 높아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걸 먼저 이 대부업체를 상환을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 브릿지론을 이용하는 상품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모님 동의니까 사모님하고 한번 얘기를 잘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때 연락을 한 번 더 주세요. 어떻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상담은 마무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대출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처음에는 대출이 이만큼 있었다 쳐. 내가 주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일이 안 돼서 얘네들 갚는데도 허덕여. 근데 집에 생활비는 갖다 줘야 돼. 그러면 대출을 또 받아야 돼. 생활비 갖다 줘야 되니까. 또 다음 달에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대출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일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생활비 줄 돈도 없고, 아니면 내가 그냥 주식을 했어. 일단 배우자 몰래 여기까지 주식을 했어. 주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활비도 안 들어오니까, 생활비도 줄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자라고 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텄다면, 제 생각에 이 은행에서 추가로 더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DSR 따져봐야겠지만 좌우간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추가로 더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다 상환할 수가 있잖아. 이용 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한테 나가는 이자가 얼마겠어요? 520. 1년이면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이고 대법이 최고는 지분대출이니까 또 20%잖아요. 어마어마. 진짜 이거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분 더 이상 이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혼자 돌리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문의를 주신 거라고요. 왜? 부부가 서로 대출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야 이제 연락 주시고, 더 이상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어찌됐든 결국에는 배우자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 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좀이 아니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숨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사태를 크게 키워놓고 더 이상은 해결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알리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알려야 돼, 이분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 부부가 항상 대출을 공유를 서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정말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곳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 꼭 기억하셔서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혼자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힘들더라도 공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조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